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재테크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얘기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참여 가능하십니다. 1544-8520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재테크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시죠. 네,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동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선 전국에 돌입하면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소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행복한 재테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잘 집중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런 혼란과 불안을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장의 흐름에 맞는 나에게 맞는 또 전략을 세워 드릴 거니까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가 시장의 흐름을 먼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어떤지 이슈 점검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이슈 확인을 합니다.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청약 제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또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죠. 네. 특히나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신혼과 출산 가구에 대한 내 집 마련 기회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보셔야 될 게, 그동안은 이러한 정책적 배려가 좀 있었다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공공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요, 민간 분양에 대한 부분들이 문이 조금 많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단 신혼부부 물량 자체가 좀 한 5%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존 18%에서 23%까지 굉장히 5% 정도의 굉장히 많은 물량이 조금 늘어나게 됐고요. 자, 가장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이 특별 공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특별 공급은 보통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이 되거든요. 1회 당첨 제한이 되는데 이것을 늘렸습니다. 어떻게 늘렸냐면 재당첨을 1회를 한 번 더 허용하겠다, 이건데 여기 보면은 출산 가구입니다. 출산 가구의 특별 공급도 이번에 추가가 된 겁니다. 추가가 되면서 1회 재당첨 1회 허용을 기존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만 해당 1회 리셋 조건을 해줬다라면 이번에는 출산 가구까지, 즉 신생아까지 특별 공급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건을 완화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이겁니다. 결혼 전,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 전에 청약 당첨 이력은 이제 다 배제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존에는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만 배제를 했다라면 이제는 본인까지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를 시킴으로써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기존 결혼 전에 당첨됐던 것들은 다시 리셋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살펴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무주택 조건이 혼인신고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시까지 충족을 필요로 했다라면 어떻게 개정이 되냐면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에 있으면 된다. 특히 이 부분은 신혼부부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게 지금 신혼부부거든요. 그러니까 신혼부부,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가정들에 대한 내 집 마련의 문호를 한층 더 개방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나 결혼 안 해, 아예 안 낳아 이런 분들에게 또 이런 또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주택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특별 혜택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한 두 가지 측면이 조금 존재를 해요. 네. 우선은 먼저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이 주택 공급에 대한 규칙은 지난해에도 한 차례 개정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한 차례 개정이 되면서 젊은 세대들의 청약시장 진입의 장벽을 조금 낮추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지난해 청약 당첨자 연령대를 딱 분석을 하니까 30대 이하가 무려 52% 정도에 해당이 됐어요. 그만큼 이 청약 제도가 젊은 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개편 또한 주로 보면 젊은 층, 30대 이하라 3040 세대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다. 특히나 신혼과 출산 가구들에 대한 내 집 마련 문턱을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는 곧 30대 이하와 3040 세대들의 청약시장의 진입을 더 넓히고 있는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러한 것도 존재를 합니다.
특별 공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물량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일반 공급은 조금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과연 여기에 대한 허점은 없는가? 이게 또 이제 논란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거죠. 예를 들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무자녀거나 아니면 1자녀밖에 없거나 이런 경우 또는 1주택자가 갈아타기 수요를 위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다시 좀 부족하지 않나. 따라서 앞으로도 이 청약제도가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고 안정적인 제도로 확실하게 정착을 하려면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이라든가 제도적 허점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가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빨리 실현시켜주는 그런 제도로 정착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자, 이렇게 신혼부부 또 출산 가구에게 주는 혜택들 청약제도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고 두 번째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다고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 대선 전국 들어서면서 관심 있게 지금 딱 보여지는 부분이 대통령실 이전, 네. 또 여기에 국회 이전 이런 호재가 지금 세종시에 딱 반영이 되면서 세종시의 주택 가격이 지금 상승세로 전환을 하고 있죠. 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요. 이 주택 매수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수 심리가 세종시의 주택 매수 심리가 지난해 8월 이후에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올해 2월에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제가 풀리면서 서울시의 주택 매수 심리가 굉장히 올라갔던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를 제치고 지금 전국 1위로 매수 심리가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기대감이 더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종시에 지금 제2 대통령 집무실하고요. 국회 분원이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대선 정국이랑 맞물려서 기대감이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수치로만 놓고 보더라도 보시게 되면 가격 변동률이죠. 가격 변동률이 지난 1월 대비 현 4월 14일 기준까지 하면 굉장히 많은 수치가 지금 올라가 있죠. 또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래량만 해도요. 거래량만 지금 1월 대비해서 거래량이 지금 현재 4월이잖아요. 거의 한 2.6배가 늘어났고요. 총량 가격의 총 전체 거래량은 가격은 2.8배 정도까지 늘어난 거죠. 굉장히 지금 높은 수준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세종시의 현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렇습니다. 또 어떤 면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냐면 이 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점에 이르렀던 게 2020년이었거든요. 세종시에요. 그때에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점 대비 아직 한 70%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가격 상승의 여력이 더 남아있다. 이 기대감이 지금 여실히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유독 세종시가 정치적 이슈에 민감한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세종시에 접근할 때는 더욱더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지역에 투자할 때 뭐 좀 유의점이라고 할까요? 좀 전문가의 시선으로 일러주실 내용이 있다면요. 당연히 유의점은 존재를 하죠. 왜 존재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세종시가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었던 사람을 기억을 해보자고요. 그때 보면은 수도 이전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수도 이전은 이미 한 차례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네.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조건을 걸었었냐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 이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수도 이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나왔었기 때문에 즉 이 이야기는 정책적 불안정성이 아직은 큰 이슈다. 이 이슈는 따라서 이런 큰 이슈, 불안정한 이슈를 안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첫 번째로 주의를 해보셔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세종시는 어떤 도시냐면요. 사실 조성 자체가 자족 기능 플러스 행정 중심이에요. 행정 중심인데 이게 뭐냐면 자, 이거를 기초로 한 계획 도시다. 계획 도시라는 건 뭐냐면 계획이 완성이 되려면은요. 제도적과 정책적 뒷받침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지만이 이 수요의 민감도가 여기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정책 민감도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불안정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시장에는 어떤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실거주 목적의 안정적인 진입을 하셔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물 위에서 내가 갭 투자를 할 거야. 나는 차익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갈 거야. 이런 접근은 조금 신중한 시장이다. 아직까지는 신중함을 조금 요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종시의 분위기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투자하실 때는 나만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